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시장 조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장에서는 뭘 다뤘습니까? 상품을 다뤘죠? 상품하고 그리고 시장 분석을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은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시장 분석은 우리 S&P 전략이란지 포피 믹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럼 과연 이제 시장을 조사하는 이유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바이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시장 조사가 뭔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조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다 건너 시장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 국내 시장 조사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수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조사란 수출입 최초의 단계다. 물론 앞에 하나 있죠. 우리가 HS 코드, 항상 제가 강조한 것처럼 HS 코드를 먼저 점검을 하고, 즉 점검하는 뭡니까? 수출이 가능 여부입니다. 수출이 가능 여부. 수출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죠? 이런 거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이 이제 우리가 바이어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써서 그 다음에 수출을 이행하고, 통관하고, 그리고 클레임까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해외 시장은 이렇게 HS 코드를 통해서 수출이 가능 여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단계로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라든지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는 걸 말한다. 이게 어떤 겁니까? 판매는 우리가 수출을 말하고 구매는 수입을 말하겠죠. 그래서 판매나 구매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 달리 지역적으로 상이한 문화라든지 상관성 이런 거 상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언어의 차이, 그죠? 물론 영어라는 게 우리가 국제 통상으로서 많이 쓰이지만은 그래도 지역마다 그 언어의 영어의 표현법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네들하고 무역을 하면서 가지고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요겁니다. 사전에 정확한 시장 조사에 조사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잘못 들어오실 때 우리가 전부 시간 낭비 또는 돈 낭비, 그죠? 그리고 인력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얼마나 정확한 시장 조사를 하느냐가 우리가 그 성공 과제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냐 보시니까 우리 시장은 첫 번째 우리가 목적 시장은 어딥니까?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나중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그리고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의 전반적인 개방을 알아야겠죠.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경제기구,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기후죠. 언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어떻게 좀 보시니까 뭐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S&P 전략의 세그멘테이션과 좀 유사한 느낌이 되죠. 이러고 나서 다음에는 우리가 취급하자는 상품, 수출하고자 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그 나라의 유통구조라든지 또는 경쟁 대상, 그리고 제품의 가격 정책, 거래 대상, 거래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뭡니까? 혹시 우리 4P 믹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우리 업체에 대한 데이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사하는 일련의 단계를 우리 해외 시장 조사합니다. 그러면 엄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케팅은 결과 어떤 걸까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느냐,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시장 조사가 필수적이냐가 자시면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정확한 시장 조사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역업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특정 시장에 형성하는 여러 요소를 우리가 조사 분석해서 적격성을 판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우리가 수출 수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해외 시장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해외 시장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보시니까 우리가 도표에서 보다시피 우리 회사가 직접 조사하는 법하고 이렇게 간접 조사, 즉 타사의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그럼 직접 조사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중 우리가 이렇게 해외 전시를 참가하는 거. 해외 전시하고 조사가 뭐냐?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 즉 우리가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가장 많은 제품들이 한꺼번에 최신 상품, 또 경쟁자의 상품, 여러 가지 상품이 모이는 것이 바로 해외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해외 전시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가능하면 참여를 해서 시장을 조사하고 우리 내도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자금이 좀 많이 소요되겠죠. 이런 자금은 앞에서 누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부의 정책 자금들을 지원을 받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시장 조사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용도 많이 걸리고 우리 자체 만약에 미국과 거래한다 미국 현지 가서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을 다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관광기관들 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상공회의소가 있죠. 이런 등등이라든지 찾아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죠. 어쨌든 조사했고 간접 조사는 뭐냐면요, 이런 그 조사의 전문 기관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조사만 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제조해서 수출하는 회사지 우리가 무역회사지 어떤 시장 전문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조사위원회 의뢰하는 건 좋은데 다소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막상 또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시장에 좀 갭이 생기게 되면 그 자료가 정확할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관기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역에 관계되는 것 정부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출 통계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뒤에서 나오는 뭐 코토라라든지 그 다음에 키타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정부 기관들을 많이 활용을 해달라. 항상 저는 간접조사에서 정부 기관들을 많이 활용해줘라. 왜요? 우리 중소기업 특히나 해외 지사나 대리점이 없는 그런 경우에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무상의 정보든 또는 유상의 정보든 이런 정부 기관의 자료를 좀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일정 여러분들이 이제 서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이런 것도 활용도 해보고 또 우리가 꼭 인터넷이 아니라도죠. 간접조사는 우리가 또 이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일간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회사가 글로벌 역량 단계를 어떻게 좀 정하냐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죠. 수출화 기업이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수출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수 시장뿐 아니라 수출도 내다볼 수 있으려면 수출화 기업화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15% 이상 우리가 생성 가능성이 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수 기업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으면요, 글로벌 초기업, 즉 다시 말해서 수출화 우리가 기업으로 발돋움해서 글로벌 초기업으로서 그다음에 유망 기업으로 선도 기업으로 뭐 이렇게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이 자체에서 아주 능력 있는 우리가 큰 무역 회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역 순수 무역에서만 무역하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체도 우리 자체가 무역을 할 수 있죠. 무역부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회사라 제조업을 끼고 있는 무역회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역만 한다든지 하겠지만은 제조회사는 우리가 업종을 다변화시켜서 어떻게 될까요? 업종 추가해서 무역도 하고 제조하면서 무역하면 내수를 하면서 또 수출을 내다보는 그래서 우리가 수출화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건 그럼 과연 이제 해외 시장 조사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가 해서 한 7여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타깃이어야 되겠죠. 어떤 목표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어느 국가에 어느 지역에 왜 우리가 국가라는 말을 안 하고 꼭 지역까지 붙이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지역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집니까? 뭐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뭐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듯이 특히나 우리나라의 약 40배 이상 규모가 되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그는 남북한의 40배입니다. 그런 큰 나라를 하나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역마다의 어떤 뭡니까? 심지어는 미국은 동서로 시차가 4시간씩 납니다. 그런 큰 지역을 하나로 보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착각했죠. 앞에 우리 SB7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 국가의 미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5개 군정이라 했죠. 서부, 동부, 중부, 남부, 북부요. 그 중에 우리가 보시니까 또 인류가 어떻게 돼요? 인종이 흑인도 백인도 히스패닉계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국 시장이 즉 국가의 그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목표 시장 안에 거래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국가를 선택했다면 그 국가에서 어느 지역, 캘리포니아다, 미국의 멕시코다, 또는 플로리다다 이런 거 정해야 되겠죠. 중국 같으면 우리가 중국이나 시장에서 광둥성이다, 아니면 우리 조선족 도포들이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는 어떤 거요? 황룡강성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선택한다든지요. 아니면 중국 내륙에 있는 우리가 그런 지역을 선택한다.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정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또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겠죠. 호불호가 있을 텐니다.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첫 번째는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수출입 현황을, 그죠? 특히나 이제 그 나라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어떤 수출입 현황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따로 나누지 않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주별로 이렇게 현황도 파악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성별로, 주라는 성이라죠.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체 통계와 그 주별로, 성별로 우리 수출 현황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통화의 안전성이죠. 달러가, 위엔화가, 유로화가, 이런 것들이 안정되느냐. 지금 어떤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 있죠. 터키의 리라화가, 그죠? 조금 만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만 인플레가 올라가서 통화 가치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중에 하나가 그 시장의 상관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을 예를 들면요. 거의 외상거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은 이 사람들 장사 참 잘하는 사람들이죠. 세계 3대, 5대 장사꾼이라서 그네들이 유태인이니 또 인도 상인, 아라비아 상인, 저게 또 중국 상인 이런 들도 많이 하죠. 상당히 장사를 많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보지 않으니까 항상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서, 그죠? 구분이 되죠? 나중에 팔아보고 좋으면은 나중에 그때 가서 좀 대우를 해주는 거. 그래서 항상 그 나라의 외상 거래가 많다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후 지리적 요건, 예를 들어서 기후라든지 지리 요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중국으로 이제 화장품이 참 수출이 많이 된다면, 그래서 나는 한국에 맞는 상품을 그냥 중국에 그냥 수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마이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만주의 동북 삼성은 좀 춥죠. 그래서 유분기가 좀 이차되고 내려오면은 광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찌 됩니까? 이런 쪽은 좀 덥죠. 그러면 수분기가 아무래도 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게 기후라든지 지리 여건에 대해서 제품을 분석해서 팔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한국을 좋다라고 한국 용만 하잖아요. 좋다고 판단하면 그 제품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하려니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수입 관리제도, 그 나라의 수입 통관이나 관세율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제품에 관리하는 방법, 주말에 국제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환 사정이라든지 자금 사정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시장의 수요죠. 시장의 수요에서 시장의 잠재력이라든지 시장 성장률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시장에 뛰어들 때는 조금 더 셰웨를 찾아야겠지만은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 뛰어들면 어찌 됩니까? 건물이죠. 그럼 우리가 어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잠재력, 특히 성장률이 지금 성장하느냐, 하락한 추세냐, 그래서 시장의 발전 단계가 지금 이렇게 곡선이 성장하는 단계냐, 초기 단계냐, 성장 단계냐, 아니면 하락하는 단계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입하는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자체 그 현지 나라의 자체 생산량 또는 수입량 규모 있죠. 그리고 우리도 수출하면 그쪽 입장에 수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취급하는 수급 현황들이 지금 얼마나 그쪽에서 생산되고 있고 얼마나 수입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동후에 뭐됩니까? 그 나라 수입량이 또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는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는 거기서 어느 정도 셰웨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장 수요도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또 이제 소비자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요즘은 가면 갈수록 바이어의 시장이다, 소비자 시장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도.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국이 저리 큰 소리 치고 있을까요?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 치도
여기 자기들이 말하는 여기 쪽 뭡니까? 여기 이제 자기들이 동해안 쪽이라죠. 우리 서해 쪽. 요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 요쪽이 거의 뭐 중국의 매출을 다 차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작죠. 이렇게 위구르지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가면은 이쪽을 바깥으로 가면 어찌 될까요? 좀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상 인구가 구매 예상 인구가 많다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 한국이 5천만 국민을 하지만은요 인구가 5천만이 그렇게 큰 인구가 아니다 보니까 1억 이상이 돼야 자체적으로 소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 그리고 인도는 아직까지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우리 큰 시장을 내다보고 있고요. 유럽이란 전체를 봤을 때 인구가 미국이란 전체를 봤을 때 인구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슷하죠. 땅덩어리도 인구도 이런 시장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의 인구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 기호도 그것을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한 1억 5천만 정도가 이렇게 뭐 북경, 탱진, 그죠? 상해, 뭐 이렇게 뭐 광둥이라든지 이런 뭐 신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국가가 평균 1인당 GNP가 $10,000 정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2만 불에 가깝다 그러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4,000불, 심지어는 한 3, 4천으로 떨어져 버리죠.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지역별로 갈라 있는데 그럼 어떤 영향입니까? 중국이 있을 때 이런 쪽에 있던 동해안 자기들 말한 동해안 쪽에 이런 쪽에는 조금 고가 부가가치 즉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잘 안 먹힌다 보시면 돼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각축주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뒤로 좀 들어가야 우리 중소기업 좀 먹히겠죠. 여기에 맞는 생활 수준에 우리 우리가 선택을 좀 한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다음 그 상품에 대한 만족도 특히나 요즘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의 K 그죠? 방정현이 K 뷰티니 이런 말 맞죠. 그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좋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중소기업 제품도 조금 거기에 맞는 생활 수준에 적당히 맞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소비자의 구매 동기 방법 장소라는 것은 어디서 주로 구하느냐 일종의 뭐하고 연결 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나중에 유통 경로하고 좀 비슷하겠죠. 어디서 주로 우리가 구매하는가? 우리가 뭐 재래시장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인터넷에서 하는지, 백화점에서 하는지, 마트에서 하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슈퍼에서 하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주로 방법적인 문제, 언제 조금 많이 소비하느냐.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면은 성수기, 비수기도 있겠지만은 주로 어떤 특정 기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또 뭐 구매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 구매 동기는 뭡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보고 하는지, 신문을 보고, 아니면 누군가가 소개를 한다. 왜냐면 하나의 인플루언서가 많이 필요하겠죠. 인플루언서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블로그라든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써보자 하는 이런 구매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연령별로, 지역별로, 소득별이 있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별로, 아까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말씀드렸을 때 그 지역별로 소득 수준이 아무래도 달라지죠. 그리고 요즘에 연령별이 아무래도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로 많이 이제 관심 있게 쓰는 쪽이 어디입니까? 아마 10대, 20대, 그죠? 이런 애들. 그리고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이 좀 하죠. 물론 5, 60대, 70대 화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어떤 수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렇게 그 지역 연령별에 따라서도 소비자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현지에 이제 그 경쟁 대상국은 바로 그 현지에 생산하는 그냥 업체고 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그 나라에 수출하는 회사겠죠. 그런 어떤 외국 업체와 현지 업체하고 우리 회사의 제품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그 나라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장단점과 마케팅 전략을 보시고 또 어찌 됩니까? 그쪽에 수출한 회사, 즉 수입품의 장점과 약점, 마케팅 전략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대상이 바로 수입 국가, 그죠? 그 다음에 경쟁업체, 그죠? 막 경쟁 제품 가격 동향.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라면 어떨 거예요? 또 고급 화장품이라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거, 미국 화장품 이런 거 있죠. 그런 업체에 일본 업체이죠. 일본의 시세이도라든지 우리가 랑콤이라든지 있죠. 이런 거 등등 이런 제품의 그 제품들의 가격 동향도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급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 때는 태평양, 화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화학에서 우리가
많이 제품을 이제 설화수라든지 고급 화점 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경쟁 대상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저가 상품을 갔을 때는 어떻게 현지 제품하고 또 저가 좀 경쟁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들 경쟁 대상 후에 그 사람들 수출 가격이라든지 수출량이나 경쟁성, 우위성, 다시 말해서 품질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을 말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서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적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제품 조사가 있다죠. 그 제품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상품과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시장 분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소유 상품이 어떤 제품을 주로 많이 찾는가. 뭐 화장품이 요즘 하나가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 국내에서 뭐랬습니까? 뭐 마스크팩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소 화장품이라든지, 특히 이제 루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이런들이 사로 많이 나간다죠. 그럴 때 그런 품질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규격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국제 규격들이 있다죠. 이런 규격들이 우리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지 생산품화가 수입품하고 품질 불교. 그랬을 경우에 우리네 제품은 현지의 뭐 고급 수입품을 생산했는지, 중저가를 수입했는지, 현지의 생산품이 중저가인지, 그럼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일종의 포지셔닝 맵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 수출입량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얼마나 생산을 판매하고 또 그 나라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판매가 되는지요. 그래서 현지 주요, 우리도 수출하는 게 그 나라 입장의 수입이죠. 그럼 그 나라의 수입 상품에서 주로 어떤 색상과 디자인과 규격, 스타일, 성능이, 포장이, 어떤 것들을 소비자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시장에 내놓는지, 이것도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도 느끼는 거죠. 왜? 그게 먹힌다는 것은 뒤늦게 뛰어들었던 우리 회사로서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유통 경로 조사입니다. 이건 정말 전문 분석을 의뢰를 하시는 건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주로 이렇게 전문 기관, 좀 전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전문 조사 기관이 의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각종 우리 정부의 유관 기관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뭐 그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유통지역을 조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성수기, 비수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언제쯤 성수기냐. 그리고 제품의 거래 관습에 대한 거, 이렇게 외상 거래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죠. 그리고 특히, 그죠? 이런 유통구조에 대해서 유통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백화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마트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홈쇼핑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역상을 통해서 재래시장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유통 단계별 마진율 얼마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진율하고 우리 무슨 생각입니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진율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수출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수입 가격이 되겠죠. 수입 가격. 요 가격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우리하고 거래하는 계약 가격이라 칩시다.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될까요? 관세를 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세만 낸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나라 현지의 내국 소비세라고 있죠. 내국 소비세. 여기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뭐 배트라든지, 그죠? 이런 게 있죠. 부가세나 우리가 판매세라든지, 소비세라든지, 부가세 등등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검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안전용품이라든지 우리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냉장고에 필요했잖아요. 이런 등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순수한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관세도 후진국으로 갈수록 관세가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수출 가격이 100원을 준다 치더라도요. 수입 가격이 수출해서 100원입니다. 그럼 100원에서 우리는 좋은 가격을 줬으니까 여기 소비자가 있다 칩시다. 소비자가 좋은 가격을 선택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관세라는 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등등의 비용을 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관비랍니까? 판매 관리비라든지
그다음 마진을 챙기겠죠. 요렇게 해서 1차 우리가 수입상이 줄 때 이거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이거를 그냥 150을 볼까요? 그냥 150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뭐 대도매, 뭐 중도매, 소도매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 갈 때 어떤 단계로 가서 각각의 마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 150원짜리가 전국에는 소비자가 갔을 때 얼마가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가격이 소비자가 높다 낮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유통 단계별의 마진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유통 단계별 마진율을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게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생각할 때 너무 고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시장 조사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체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의 비용 비싸다면은 우리가 특히나 정보기관, 특히나 고트라나 기타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마켓 리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격이라는 거 상당히 민감하죠. 구매자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최종 소비자도 민감하죠. 그래서 가격이 그 나라 해당 지역에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출입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런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출입 가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또 우리는 봐야 됩니까? 관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관세. 후진국 갈수록 관세가 높습니다. 이런 관세와 기타 비용들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서 자기들이 중간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로 갔을 경우에 그 가격이 과연 좋은 가격이냐 이런 것도 상대 비교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성수기와 비수기 때 가격 차이라든지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현지 생산품하고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 비교. 생산품은 뭐 예를 들어 100원인데 수입품은 뭐 150원, 200원이더라. 그랬을 경우에 이런 수입품에 대해서 아주 고가인 경우는 그 현지에서 먹히겠지만은 그냥 턱없이 비싸기만 합니다. 중국보다 잘 산다라고. 그런 문제 될까요? 소비자도 바보 이상 안 먹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격이 우리 상당히 중요하겠죠. 앞에서도 우리가 뽑히 믹스 할 때 오메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주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가격은 우리 전략을 초기에 고가 전략이라든지 초기에 또 저가 전략이라든지 원가의 우리 전략인 또는 뭡니까? 시장 상황 여러 가지 기업 구조로 경쟁사 구조로 따져서 마케팅 지원을 할 때 그런 시장 가격을 더 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해외 시장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알고 내밀어 두고 혼자서 실무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 결과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팀에서,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에서 분석해서 어떤 그 실행의 결정,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는 이런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품에 분석하는 어떤 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 말씀드린 게 또 그게 있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이 있었죠. 그죠? 이것도 요즘 시장 분석이지만 결과적으로 4P 믹스였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다시 말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의해서 조금 더 실행하는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보고서 작성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취급하자는 그런 제품들의 그런 개요나 특성들을, 그리고 세계 시장의 규모나 어떤 전망들,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또 가고자 하는 그랬을 경우에 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환경 분석이라든지 또 미시적인 분석이라든지 또 그리고 목표 시장의 산업 현황의 분석. 산업 현황이 뭡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들의 생산량, 수출량, 출하량 등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나 향후 전망들 어떤 건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시장인지 아니면 하향세에 있는 시장인지 그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조사 보고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